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이게 모니터를 산 지가 꽤 됐어요.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강의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꽤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리하여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PPT를 띄워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런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말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얼굴이 되게 빨갛게 나오는구나. 맞죠?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하여튼 네, 진행해 볼게요. 오늘 브리콜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시는 분이 없겠죠, 맞죠? 네. 브리콜라주. 저도 사실은 이렇게 브리콜라주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현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 곳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해볼 거는 예술 작품 안에서의 브리콜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먼저 앞서가지고 협성대학교의 기영미 교수님의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브리콜라주 이제 이 툴을 바라본 게 있고, 또 문화 자본으로서 대안 공간으로서 이게 다양한 필드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해볼 거는 기영미 작가님의 논문을 좀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록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한글 초록도 같이 주셔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현대 미술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브리콜라주 개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맥락에서 떼어내 배치하는 수용 방식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의 혁명가들 혹은 이제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에 배반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리콜라주라는 것이 사실은 활동가적인 성향을 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오브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성하고 다른 조형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으로 예술 작품 안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좀 알아볼 거는 YBA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YBA를 좀 아시나요? 넘어갈게요. 데미안 허스트가 제일 유명하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그룹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란 말이 이제 어린 영국 작가의 말인데 되게 담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의 시각적인 문법들이 전통적인 것에 벗어나서 급진적이고 새로운 오브제의 충돌을 통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브리콜라주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브리콜라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콜라주란 무엇인가? 브릿지랑 콜라주가 이제 합성된 말인데, 이게 브리콜레에서 유래하면서 우발적인 움직임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무 것이나 주어진 도구를 써서 자기 손으로 무엇이든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브리콜라주는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지각과 개념 요소들이 섞여 있는 기술적이면서도 지적인 의미를 동시에 함의한다라고 합니다. 엄청 멋있네요. 우리 이제 이 브리콜라주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뭐 필요 조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을 뭐 충돌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우리가 왜 브리콜라주라고 이 말은 몰랐지만 이게 뭐 주어진 것, 손에 잡히는 대로 이제 다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유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생명체가 살아갈 때, 뭐 이제 땅에 씨앗이 내렸을 때, 그 수분이 닿는 대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살아남는 것처럼, 저는 생존을 위해서 그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조합해서 살아남아 나가는 형태가 사실은 저는 우리 그 삶의 형태랑 상당히 닮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그 YBA 작가를 바라볼 건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YBA 작가님들을 그 깊게 스터디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깨졌다. 이게 뒷장 페이지인데 넘어갔네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한에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장의 레디메이드와 브리콜라주, 뒷장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뒷장 그 버밀가옥에 올라오다 보면은 변기가 하나 있어요. 맞죠? 그거 이제 뒷장의 변기를 오마주한 건데, 뒷장이 이제 그 레디메이드 작업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것들이 시리즈가 좀 있어요. 근데 뒷장이 활동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는 아트페어가 형성이 되고 미술 시장이 형성이 된 이후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우리가 막 소형 페어들 막 일어나잖아요. 막 엄청 우리 이름 모르는 호텔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공터 같은 데서 그 미술 장터가 열리곤 하잖아요. 근데 디샹은 그런 부분들도 좀 비판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우리가 그 돈만 주게 되면은 예술품으로 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된다라는 게 조금 이제 그 웃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가명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변기에 다른 이름 써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샹의 변기에는 디샹이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기가 예술 작품이다. 너희들이 거기 내가 그때 참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돈을 주면은 거의 한 6만 원 정도 된 돈 주면은 이거를 이제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상업 시장을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개념들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데, 디샹이 가지고 있는 레디메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브리콜라주 개념이랑 좀 많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 환경에서 잡을 수 있는 아무 것, 손에 닿는 것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디샹이
그 레디메이드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그 풍토에 대해서 그런 미술 상업 시장에 대한 풍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도 이제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좀 바라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는 데까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아는 거를 최대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딕 험디지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뭐 패션에 더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 서브컬처를 아십니까 선생님? 하위 문화. 보통 이제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메인스트림으로 소비되는 장르가 있고 그것이 되지 못한 이제 문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장르에서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장르를 이제 서브컬처 하위 문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애니메이션, 오타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뭐 힙합도 그랬었죠. 뭔가 그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소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의 하위 문화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그 간헐적으로 이 세상에 요즘에 등장을 하죠. 그 하위 문화들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다양한 뭐 이벤트나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브리콜라주의 유사 개념들 있는데 그렇게 막 공감이 되진 않네요. 전유, 혼종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혼종, 패러디. 뭐 그런 개념들이 있고 아쌍블라주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이게 그 아쌍블라주 아쌍블라주 이게 사실 그 외래어 표기가 이제 뭐 알러지, 에네르기 막 그런 것처럼 그 외래어 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그 한국 사람이 아쌍블라주라고 말하면 뭐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누보리얼리즘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샹에서 서브컬처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온 거예요. 이게 디샹이 이제 레디메이드였다면은 아상블라주에서는 레디메이드 된 것들이 조합이 된 것입니다. 신사실주의 작가들이 뭐 아르망 세자르 같은 분들이 기계 부품 막 라디오 쌓아져 있고 그 자동차 막 여러 개 쌓아져 있고 하는 작업들이 그 아르망 세자르의 작업이고 이게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 신사실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주의랑 반대되는 건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라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있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부셔. 그럼 이거는 분노. 근데 그런 이제 그 오브제가 상태가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가 인지하는 게 바뀐다는 건데 그거가 이제 레디메이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첩되고 그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물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이제 바뀌는 형태로 된다는 건데 뭐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 이때는 그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그 말로 처음 설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런 감성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루보리얼리즘 작가들은 꽤나 그 많은 계보를 남깁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아르망 세자르 그리고 뭐 소스노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죠. 근데 좀 옛날 사람이긴 해요. 돌아가셨고. 그리하여서 브리콜라주를 너무 많이 이제 붙이시는 것 같아. 너무 막 너무 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리하여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콜라 브리오라는 사람 나오죠. 니콜라 브리오를 아십니까? 관계 미학에 대해서 좀 네, 네 맞아요. 이분은 이제 지금 현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용을 받고 계신 분인데,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신 문장은 현대 미술 테크닉을 DJ에 빗대어 설명했다. DJ가 이미 존재하는 음악을 재배치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듯 재료 자체보다 그것을 작품화하는 기법과 전략이 더욱 중요하며 새로운 예술품이 창조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말인데, 이게 그 물건을 넘어가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면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까지 넘어가거든요. 관계 미학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YBA로 넘어왔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찰스 사치의 후원으로 센세이션 전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죠.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시체 안치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르말데이드 관련한 작업들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되게 영향을 되게 받아요. 죽음을 다루는 그런 작업들이 꽤 있거든요. 뭐 이제 소 목 자르는 거나 포르말데이드 담그는 거나, 하여튼 그런 이제 작업적으로 나오는 그런 심볼이랑 그리고 기술들은 사실은 데미안 허스트가 알바하면서 그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죠. 그 감성과 기술들이.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대학 갈 때도 재수를 하고, 또 미대 갈 때도 한 번 더 재수를 해요.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사실은 이제 뭐 사이드 잡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다가 찰스 사치를 만나게 된 거죠. 사치를 만나서 급등하죠. 급진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찰스 사치가 엄청 비싼 값에 미술품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 사치는 이 사람은 광고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치가 미술가 출신이 아니고 광고계 출신이고, 그런 브랜딩을 하고 어그로를 어떻게 끄는지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데미안 허스트도 그거를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작가였던 거죠. 조 작가가 이렇게 허스트, 에민, 오플리가 있고, 데미안 허스트 작업은 저는 이게 뭐 작가가, 저는 당사자성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죽음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좀 이제 충격적인 비주얼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바라봤을 때 데미안은 뭐 급진적인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자기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다 정도로 저는 좀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이게 전목적 브리콜라주라는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다면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된 그런 전말을 좀 이제 더 서술하거나 좀 찾아보고 그거를 기술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천년 이거 지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라와 있는 작업이죠. 어스트의 천년, 그 소머리랑 파리랑 같이 있는, 파리 잡는 것도 같이 있고,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시적으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이거 한 번에 읽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수조에 담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도록의 약간 부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르말데히드로 차 있는 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시체안치실에서 그 일을 했던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영감이 되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이게 유명하죠.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람은 이제 그 죽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작업들을 냅니다. 그 상어 같은 경우도 죽어 있는 자체가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 해골 같은 경우도 죽음을 의미하고, 또 다이아몬드 영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과 영원한 것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 죽음에 대항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8,101개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1,200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비싸죠. 이거 이후에 한 게 알약 시리즈인데, 그 알약 시리즈가 알약을 거대화시킨 시리즈예요. 알약을 숭배하는 대상.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숭배하는 대상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숭배하는 대상은, 우리는 이제 의약을 숭배하니까 그 알을, 요만한 알약을 이만하게 키워가지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 이후에 그것을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시리즈가 등장을 하는데, 요즘엔 또 회화를 하시더라고요. 회화는 사실은 전 마지막에 결국 회화로 회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 시리즈는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임팩트가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아서 더 좋은 작업을 좀 기다리면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데미안은 논란이 되게 많죠. 작품을 팔았는데 그 옛날에 만든 건 줄 알고 샀는데 이제 옛날에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너 이게 1990년도에 만든 건 줄 알고 내가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만든 거면은 무슨 짓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데미안 허스트 내가 아이디어가 1990년도에 만든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거는 1990년도 작품이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데미안 허스트의 거래량은 93% 감소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글로벌 미술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데미안 허스트는 2010년대까지 그 조금 이제 핫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관계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그 물성을 조금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미디어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데미안 허스트가 재조명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무래도 이제
관람수나 아니면은 그 컬렉션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월드 클래스가 맞거든요. 세계적인 규모가 맞고. 근데 데미안 허스트를 데려왔을 때 재평가할 수 있을 만큼 큐레이션이 있었냐든 아마 6월 끝나봐야 알겠죠. 지금 봤을 때는 데미안 허스트랑 YBA 작가가 그래서 이제 미술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이제 교육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충분했냐, 그거가 있으면은 그 데미안과 YBA를 컬렉팅한 사람들이 이제 일약 옥션에서 그 올라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국립현대 미술관의 큐레이션을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을 세 개로 나눠요. 단순 관람자랑 학습자랑 컬렉터 세 개로 나누는데, 이건 단순 관람자를 겨냥한 전시에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사실 이제 답변은 거의 하지 않았고 포토 타임을 많이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텍스트나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발표된 작업을 가져왔고 발표된 작업을 누가 텍스트를 생산할 것인가라고 바라봤을 때는 아직 그거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과연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가는 좀 해봐야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한 6월 초까지도 그 유의미한 그런 맥락이 안 나오면은 좀 데미안은 앞으로 활동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다시 모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문화 자본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이제 브리콜라주 작가님들은 뭐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하시죠. 말이 너무 길었죠. 지금 몇 분이나 했죠? 12시 54분. 그리하여 현대미술에서 이런 오브제를 가지고 있는 그 활용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미술 안쪽을 넘어가지고 공간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 것에서도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거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그 교수님이 작성하신 거랑 저랑 말한 거랑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가 이제 브리콜라주가 그 미술계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게 자료를 드린 거고, 근데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더 확장된 것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글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콜라주도 저도 이제 다 깨졌네. 브리콜라주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리서치 해보시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의 공간과 외국 공간 스터디를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